예, 이 책의 287페이지. 그러니까 앞단원에 해당한 것이지만 먼저 했던 심판 후 미래의 지구. 예, 이 다음 마지막 단원이 짧기 때문에 이 뒤에 단원과 합쳐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87페이지의 도표. 지금 이제 마지막 예, 강좌까지 와 있는데 지금은 책이 다 준비되셨으리라 믿고 그냥 이제 그 287 그림을 그대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분류가 됐죠. 구분이. 그러니까 영혼 발달 성취 수준에 따라서 이쪽은 구분을 했고 이쪽은 미래 지구의 상태, 이렇게 해서 X, Y 좌표 두 가지로 이제 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혼 발달 지체자와 영혼 발달 성취자로 오른쪽에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현재와 같은 교과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을 제외하고 그냥 지구상의 그걸 본다면은 지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은 선진국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도 하고,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기아와 굶주림과 전쟁과 기아가 굶주림이죠 참. 그리고 전쟁과 뭐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이 있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그럭저럭 경제 개발하면서 살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이 뭐 발전 지향적인 국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도 지구가 이대로 계속된다,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 발달 지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상의 환생을 계속한다. 왜냐하면은 1000년 후에도 그러니까 이걸 어, 지구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걸 갖다가 미래를 어느 연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런데 미래를 1000년 후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1000년 후에도 지구가 지금보다 발달한 게 없이 똑같은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 이럴 때는 그 1000년 후에도 역시 영혼 발달 수준이 지금의 지구 사람들과 비슷한, 그러니까 영혼 발달 지체자들이죠. 100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구상의 환생을 계속한다. 그럼 영혼 발달 성취자는 중급자, 고급자가 지구상으로서의 산생을 종료하고 더 상위 공간에서 영생을 추구한다. 이건 뭐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대로 유지되면은 더 영혼이 발달한 사람은 지구상의 더 좋은 어떤 공간에서 존재한다. 근데 이제 폐교, 그러니까 미래 지구의 상태가 폐교라는 중간에 설명이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지구가 더 이상 발달할 어, 영혼 성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상위 우주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폐교를 한다. 그럼 대재앙 등의 방법으로 지구상의 인류가 멸망하고 영혼들은 다른 동급 혹은 그 이하의 공간에서 환생한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지구상의 영혼들이 지구를 떠나려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와 관계없이 지구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동급 혹은 그 이하 영혼 발달 지체자의 경우는 동급 혹은 그 이하로 가야죠. 근데 그 새로운 공간은 지구보다 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지금의 지구처럼 꽃이 만발하고 이렇게, 이건 모조품이지만 이런 꽃들이 이제 사방에 있는 그런 지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물질계적 성질이 덜할 수도 있다. 이제 고체, 액체, 기체인데 이제 고체 이런 딱 닿으면은 이제
통과할 수 없는 이런 게 바로 물질의 대표적인 건데 고체가 그럼 고체성이 혹시 덜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웬만한 거 지나가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폐교가 된다면 중급자, 고급자는 지구상의 환생을 미리 종료, 당연하죠. 기타 상위 공간에서 영생한다. 뭐 위에 두 칸은 지구가 현재 같은 교과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폐교한다. 이 경우 영혼 발달 지체자와 영혼 발달 성취자의 상태. 여기 설명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도표까지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나 되나 했는데 별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승격이 된다. 지구가 그야말로 먼저 본 강의할 때 중학교가 학생들이 그대로 담임 선생님과 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그대로 고등학생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구가 자체가 승격된다는 거. 이건 뭐냐면은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 살기 좋도록 뭐 그런 올림픽 노래도 있고 또 마이클 잭슨 힐 더 월드 해가지고 세상을 치유한다. 세상이 더 살기 좋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다 지구상의 그렇게 되면 지구가 영적인 관점을 제외하고 지구상을 보면은 지구가 점점 발전해서 지상 낙원이 된다는 것이죠. 지구가. 그런데 이거는 이런 경우에 그 영혼 발달 지체자는 영혼 발달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좋지만은 지체자는 지구상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IS 같은 테러리스트 그런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지구상에 살 수가 없죠. 테러를 저질 수가 없고 자기의 어떤 투쟁에 의한 영적 성장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승격한다면 더 이상 지구상의 환생 불가한다. 하다. 영혼 발달 지체자는. 그러면 이제 영혼 발달 성취자는 앞에 설명한 대로 편의상계 중급자, 고급자까지 나눴습니다만은 중급자, 육체가 더 이상 속박이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지상 천국에서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만치 성장한 사람들은 먼저 번에도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을 뜻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육체는 필요할 때만 쓰고 하여튼 뭐 그만큼 또 병과 그런 거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 없고 그런 뭐 당연히 뭐 미움과 다툼 그런 것도 뭐 그것을 영적 성장한 도구로 쓰이지 않으니까 미움으로 인한 갈등, 그로 인한 투쟁과 그 싸움 그런 것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육체가 더 이상 속박이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지상 천국에서의 삶을 산다. 중급자. 그리고 고급자는 또 워낙 대단한 이제 영적 성취자는 아무래도 물질의 이제 지구보다는 천상의 뭐 위대한 곳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급자는 승격이 된다 하더라도 지구상의 환생 종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뭐 꿈은 이루어진다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죠. 바로 지금 지금 이 비디오 보는 분 중에 아주 10대 분들은 안 계시겠고 아주 왜 갑자기 숫자를 쓰냐면은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플래카드 해놓고 2002년도에 이렇게 쫙 표시를 했죠. 운동장에 크게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야 뭐 그냥 평범한 구호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 축구협회장이 정몽준 씨였죠. 정몽준 씨는 뭡니까? 정씨, 정나라 정감록에 있듯이 미래의 희망이죠. 그리고 그 몽이 뭐면 준, 뭐에 준하다, 뭐의 자격이 된다 이거죠. 준하의 꿈이 뭐에 준해지니까 어떤 그 격에 맞춰지게
예? 되니까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그냥 허황된 게 아니고 그냥 딱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준 씨 이름을 풀어서 이제 홍보한 게 그 당시 플래카드였습니다. 그래서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현실에서의 생을 거듭하면서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집착하고 그리워하던 것은 영원기에서도 재현된다. 그러니까 꿈은 항상 이루어진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세상도 변하죠. 그러니까 가령 1000년 전에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꿈은 언제나 이루어진다고 1000년 후 지금 현대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사회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도 국민 눈치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니까 왕이 되어봤자 옛날의 왕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그 물질계에서의 계속적인 그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 기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파고다 공원이라든지 정치 토론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몇몇 자격들이 다 아주 훌륭한 얘기들 하고 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회가 좀 변하겠다, 뭐가 되겠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의 수요가 이만큼밖에 수요 안 되죠. 이만큼 정도만 되고 이 대부분은 평범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지구상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 잘 살고 자기 실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게 개개인으로서 자기 실현해야지 남을 다스리고 그런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으니까 현실 세계는 다 한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현실계에서의 뭐 후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고 모르죠. 그것도 억겁을 통해서는 뭐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쓸 때 그 마이클 뉴턴 박사의 영어로는 Life Between Lives 그러니까 생 중의 생 Life Between Lives에서 LBL 최면이라고 하죠. 이런 책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삶과 삶 사이의 삶이다는 얘기죠. 삶과 삶 사이의 삶. 그러니까 삶과 삶 사이의 삶은 보통 최면은 이제 전생 최면이 잘 되는데 그보다 이제 차원이 더 다른 상태의 기억이니까 그 전생을 끝내고 전생 이전 물론 그 전생과 전전생의 사이도 나오죠. 그런데 이런 거를 최면하는 거는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영계에서의 그 기억을 추정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물론 관련 자료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책에 나오는 하나의 예가를 여기서 그냥 제가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더 그러니까 보고 인용을 했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영국의 5친구가 입대하여 프랑스 파리의 전선으로 보내졌다. 참 이게 전쟁 그 아직 꿈 많고 그 하필이면 그 진짜 진짜 그런 나이나 뭐 5, 60 이상 돼가지고 진짜 세상 알고 뭐그 운명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정도 생각이나 가진
상태라면 모르지만은 참 전쟁이란 게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제 세상을 알까 말까한 20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죽음과 그러니까 마주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영국이 5친구가 입대하여 프랑스 파리의 전선으로 보내졌다. 전선에 투입되기 전날 세느 강변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다가올 근심을 잊고 마음껏 노래하며 파티를 즐겼다. 우리 나라 노래에도 이병전야 해가지고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뭐 그렇다고 물론 이병 섭섭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내년이 아니라 내일 후의 그 좀 속박되고 답답한 생활 이것을 잊고 오늘만이라도 밤에 즐기기 위해서 이병전야에 술을 마시고 그런 관행은 우리도 있죠. 그래서 어떤 카페에서 다가올 근심을 잊고 마음껏 마시고 노래하며 파티를 즐겼다. 다음날 모두는 전장 최일선으로 투입되었다. 전장 그냥 구태여 썼습니다. 전 운동장이 아니라 전장 전투하는 곳의 최일선 마지막. 그런데 이 전쟁에서 5친구 중에 4친구가 죽었어요. 참네. 하나만 살아남았다. 그는 자기가 살아남은 것에 상실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여생을 살았다. 자기 책임도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가 살았을 때 그거 어떻게 그걸 왜 자기 잘못도 아닌데 혼자 사는 게 미안해지고 이게 가까운 사람 영혼들끼리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겪지 않았지만은 이윽고 그가 죽자 이제 나이가 돼서 죽었죠. 먼저 영혼계에 와 있던 친구들은 현생에서의 추억이 깃든 그곳과 똑같은 분위기로 꾸민 카페에서 똑같은 군복 차림으로 그를 맞이하며 생애 중의 고민을 위로했다. 그러니까 먼저 영혼계에 있던 내 친구가 똑같은 분위기로 해가지고 자 이제 환영해 우리 너 일찍 여태까지 기다렸다 너를 그러면서 이제 그를 맞이해서 생애 중에 고민을 위로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굳이 이제 막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쉽고 후회하는 일은 언젠가는 풀린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러니까 꼭 전쟁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지금 의심을 갑니다. 이제 이런 과연 그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우리가 현실계에서 이렇게 그 여한을 푸는 거하고 과연 똑같을까? 거기는 어차피 가짜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위로를 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뭐 실존과 본질을 얘기하면은 이게 실제로 전쟁 투입되기 전날에 카페 그건 진짜고 그 연계해서 그 저기 마지막으로 늙은 친구를 초대하는 그 카페는 가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본질은 오히려 그럼 상위 차원계의 본질은 있고 본질이 있고 여기 근원이라고도 하죠. 근원. 아니 원자 잘 안 써지네요. 예. 근데 근원 이렇게 씁니다. 근원이 상위 차원에 있고 그것이 구현된 거가 하위 차원의 현재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다?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카페 젊은 5친구가 이렇게 카페에서 이병전야 아주 무서운 이병전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병전야가 아니라 그 즐긴 카페와
선상에서 내 친구가 늙어서 죽은 마지막 친구를 어, 환영하면서 있던 카페,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프로토타입 원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진짜라고도 오히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현생, 이 물질계 현생 차원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게 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지금 단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아쉽고 후회하는 일은 언젠간 풀린다. 필자 또한 과거의 실수나 불운 때문에 적지 않은 여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이 언젠가는 더욱 바람직한 형태로 다시 전개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인생 중에 아쉽고 후회되는 것은 언젠가 기필코 위로받을 것이다. 그 시기가 현생이든 더욱 먼 훗날이든 개의치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하는 식으로 썼습니다. 뭐 이걸로 끝인 것 같지만은, 자, 정식으로 하나 더 289페이지를 넘겨서 또 뵙지. 제가 예전에 쓴 시 중에 하나를 그냥 여기다 그냥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행복의 3요소, 그러니까 행복을 이루는 3요소는 먹을 양식이 있고, 근데 이 먹을 양식이 있고는 사실은 먹을 양식으로 비유를 했지만 의식주 다 포함하죠.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물질. 그리고 정성을 바칠 친인이 있으면, 친구라고 했지만 친인, 친구,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뭐 재물 돈만 많다고 너도 외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누구도 아무도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친인들, 가족이든 친지든 또 있고. 근데 세 가지가 뭐냐면은, 세상의 도리를 알아. 도리, 이거 두가, 도리는 하나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도 알고 리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도리도리, 뭐 도리도리 짝짝꿍이란 말도 있지만 도리도리가 항상 짝짝꿍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길 도자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스려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가지고 모든 일에 미혹하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왜, 그러니까 뭐 딴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데 왜 난 안 되나, 딴 사람들은 남친 여친 잘만 사귀는데 왜 난 안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리를 알면은 이런 걸 똑같은 상황이라도 미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뭐 공짜로 수천 수억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거는 어디서 수천 수만 편하게 벌겠다 얘기 들으면, 야, 그건 내 도리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뭐 그걸로 큰 돈으로 내가 뭘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하는 걸로 만족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기를 당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를 알면은 미혹과 어지러워서 그냥 혹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하고 고개를 갸웃당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정신적인 행복, 그걸 누릴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고. 그러니까 물질, 사람 관계, 그리고 그 다음 요거 둘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지만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도리를 알아서. 그것이 행복의 3요소라는 것이 여기서 또 굳이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게 의존해서 이렇게 강좌를 하니까 나름 또, 그러니까 체계가 있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토픽들, 이제 영성 관련해서 자꾸 그런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좀 더 충분히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영성 관련 토픽 그렇게 그때 가서 새로운 얘기들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다른 어떤 교재를 채택해서 이렇게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진짜 다른 유튜브 볼 때마다 참 안쓰러운 게, 좋아요 해주세요, 아니 구독해주세요, 꼭
그게 유튜브 정책되기 그래서 그런데 자꾸 저거 응? 꼭 구독한다고 봐주는 것도 아닌데 꼭 구독자가 어느 이상해야 되고 그걸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뭐 눌러달라 그렇게 자꾸 이제 그러지 않아도 광고에 스트레스 받는 독자 시청자들한테 그걸 꼭꼭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게 물론 그걸 욕심낼 정도의 어떤 그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자꾸 저 요구하고 뭐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 그걸 그런 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데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겉으로 말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구독을 하시고 가끔 좋아요 그리고 댓글 써주신 분도 좀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주시고 제가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귀찮게 자꾸 그 말을 하진 않지만은 구독과 좋아요 같은 거는 정말 좀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제 그것을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소원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리즈의 앞에 부분 초창기 부분은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갖춘 것도 없어가지고 좀 형편없는데 조회수가 그리고 그래도 이제 가끔 좀 시간 여유가 되시면 그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